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봉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이 표출됐는데요. 오늘 토요투표판에서는 홍사훈 기자와 정민철 세대 커뮤니케이터를 모시고 관련 이슈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네. 혹시 홍사훈 선배 혈액형이 좀 어떻게 되시죠? B형. B형이세요? 아니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사나이는 B형이지. 사나이는 B형입니까? 우리 네. 정민철 씨는 어떤 저는 형이십니까? A형이거든요. A형이세요? 네. 네. 저는 네. 제가 A라고 생각은 안 하긴 합니다. 아, A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럼 나랑 혈액형을 바꿉시다. 전 C. 아, C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순수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도식 이후에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정체성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저는 원래 A형인데 네. C형으로 좀 옮겨간 것 같아요. 아. 그런 자기 고백을 좀 드리게 되는 건데 네.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A형인데 네. 그런 비유에 의하면 C형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저 매부쇼를 많이 봤어요. 그 영상 계속 보면서 곰곰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오윤혜 씨가 발언하신 그 실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여기에 저는 큰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실력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C인가라고 하면서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 스스로의 실력을 이렇게 자기 검증하다 보니까 네. 나는 실력 위주의 사람이었지 이런 식의 자기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아. 건데 홍사훈 선배는 그 도식에 의거하면 본인의 위치가 좀 어디쯤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A죠, 당연히. A인데 B와 C를 저는 다 품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 정도 다른 목소리도 그 정도의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정말 민주주의 하겠느냐. 공화국을 어떻게 공화 정치제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겠느냐. 네. 그 정도 다 품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B와 C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이 뭔가 그게 누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내가. 근데 어쨌든 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A와 B는 특히 A와 B는 서로가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B가 A를 적으로 다 지금 돌리고 있다.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 B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A들은 B를 같이 다 그런 목소리도 같이 품어주고 네. 그 중에서 맞는 얘기 있으면은 들어주고 참고하고 적용하고 그러는 게 정말 민주공화정의 그 의미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마도 이런 그 사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네. 게 촉발 기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검찰 개혁이었던 것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입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거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의견이 갈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하는 성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지지난주 뭐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게 유권자들이 생각했던 그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만 조금 실망이다. 이게 제 표현 그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어쨌든 당정청 협의 특히 그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과정을 보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어떤 처음부터 이걸 계획한 거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이런 논쟁의 흐름들까지도 왜냐하면은 제가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뭐 A, B, C 그걸 떠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면 괴물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바니까 요거를 분리시킨다는 게 대표 공약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법안을 갖다 이제 그래서 만드는데 이상했잖아. 처음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총리실 산하에. 검사들이 바글바글했거든. 다 검사들 보고 니네들이 만들어. 니네들 개혁 대상이 너희들이지만은 당신들이 한번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을 권한을 뺏을 법을 만들어 봐 해줬잖아요. 그거 이상하거든. 나 그때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 저러지? 사법개혁 3법 만들 때도 판사 한 명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만큼은 이상하게 검사들이 다 만들려고 해놨단 말이야. 야 이게 뭐냐. 처음에 그때 이거 낌새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쨌든 만약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번에 확정된 그 법안이 검찰개혁 공수처법 중수처법만이지만은
그 법안이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내놨으면은 지금 안대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나왔으면은 네. 검찰 만만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권을 그렇죠. 흔들릴 네. 수,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 잘 봤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검찰이 모든 정말 자기네들 수단을 동원해서 반발했을 테고 그러면은 모든 국정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뭐 지금 추경이니 뭐 민생 모든 이런 법안들 뭐 국정 과제들 하나도 정말 안 들어왔을 걸. 모든 블랙홀이 다 그 검찰의 반발과 조중동 보수 언론의 그 또 펌프질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세 하면은 무한하게 이게 힘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그래서 이건 제 그냥 해몽입니다. 제 그렇죠. 해석이죠, 해석. 해석인데 네. 처음부터 그래서 자 검찰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한번 법안을 그럼 니들이 만들어 와봐봐. 그래서 만들어 왔고 실제로 1차안이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지금 검찰청 그냥 놔두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등자만 빼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도 메시지를 X를 통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내놨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수사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지 대통령 무슨 생각이지 했는데 점점 그때 뭐 초선 의원들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나와서 전원들을 들어보니까는 대통령 생각은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뺏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들 알았죠.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주말간에. 네.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대통령이 우리가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정부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정부에 더 큰 선택권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책임자로서 뭔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뭐 그렇다면 이거 갖고 계속 더 그렇게 뭐하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걸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실망은 매우 했지만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당정청 협의안 나온 거 보니까 네. 반발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을 했잖아요. 지칠 때까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수교하고 토론해라. 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럼 결국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렇게 시키다 보면은 결국은 수용성이 높아지더라. 왜냐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진 상대가 대상이 누구였느냐. 지지층을 말할 수도 있고 검사들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해석하기는 그게 검사들을 나가 떨어지게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면 내가 대통령이 당신들 말 다 들어주려고 어떻게 하면 들어주려고 좀 해서 당신들이 법안 만든 것까지 다 해서 했는데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안 된다고 네. 한다. 그러니 이거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사들도 지금 한참 지나면서 좀 지쳐서 나가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거 아니었나? 뭐 그렇게 해서 해몽합니다 저는.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이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네. 홍사훈 선배 입장하고 좀 궤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이견이 존재합니까? 대다수의 내용에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그리고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매부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나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저만의 호루라기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를 표명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하고 친기업과 계속 기업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성장 얘기하는 게 원래 지지층인 아니면 광장에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민주당이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님의 ABC 이론을 어떻게 보면 제가 A를 챙겨야 된다라는 호루라기 분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매부쇼 나오신다고 할 때 좀 기대했거든요. 어쨌든 한 달에서 두 달간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싸우나 싶을 정도로 싸웠고 그리고 이게 과연 봉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회의감이 드는 딱 시점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전 좀 기대를 했어요. 좀 봉합하고 지선 앞두고 민주진영이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겠구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홍사훈 기자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동지 언어가 그 매부쇼 안에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는 엄청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언어 능력으로 보았을 때 과연 ABC 이론을 가지고 상대를 너 삐지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네. 과연 이 ABC 이론이 공격용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자님한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그렇게 해석 네. 안 되는데 그게 그래, 홍성 선배 이게- 그런 해석을 공유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ABC로 갈라치기 다시 또 이제 같은 진영 내에서 그걸 ABC로 또 분류해서 A만이 잘난 사람들이고 B씨는 몹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갈라치는 그 언어로. 설명이었다. 네. 아니 그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SNS 지금, 상에서 자기가 커뮤니티에서 A형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그러니까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네. A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이 다 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B다 B다 해서 지금 채팅창에 삐삐삐삐삐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아, 네, 스스로를. 뉴스공장 유튜브에서도 채팅창에서 엄청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아 유시민 작가께서 저는 ABC 이론을 꺼내들은 걸 라이브로 보고 감탄했거든요. 와 정말 진짜 손쉽게 판을 바꿔버리시는구나. 근데 그게 판이 바뀐 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유시민 작가께서 이거를 인지를 못하셨을까? 그럼 그게 유시민 작가의 잘못입니까? 그걸 네. 그렇게 다른 해석을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잘못인지 아니면은 그걸 말한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가 이건 의도가 이거야. 유시민의 의도는 이거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린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약간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유시민 작가를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그 현상이 하나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또 평론가들이 이제 막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A가 이제 서생의 그런 이상 그리고 B가 상인의 현실 감각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게 나는 A고 내 말 듣기 싫은 이현주는 B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 내란 정국을 겪으면서 김어준 선생님과 유시민 선생님 존경하고 많이 의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민주 진영에 또 다른 너무나도 심각한 무기가 장착이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부쇼 이후의 현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네.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거 하나는 좀 물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 어쨌든 A와 B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우리가 동지지만 지금 잠깐 뭔가 다른 그 어떤 뭔가 견해차 정도. 목적이 네. 있어 견해차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거 누군가 뒤에서 뭐 장난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B를 갖고 있는 뭐 자꾸 A, B라고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네. B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과거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정책과 효용성에 반해서 여기 같이 민주 진영에 같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이쪽으로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민주공화정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어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유시민이 반명이다. 그리고 유시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데 그 상당수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댓글은 잘 보지 않는데 저희 방송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자꾸 저보고도 김어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네. 저는 사실 김어준이 반명입니까? 그리고 김어준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아시다시피 저도 경공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탁빈님이랑 같이 코너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저한테도 막 주변에서 김어준 나가지 마라 라는 말들을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많이 네.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행사장 가면 카메라를 들이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아, 굉장히 진짜로? 곤혹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이 현상들을 볼 때 혹시 기자님이 딴지일보 이 커뮤니티 좀 보세요? 저는 안 봐요. 그렇죠. 우리 제작진들은 네. 그거 보면서 거기서 몇 개 체크를 중요한 거를 이렇게 좀 네.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뉴스공장 채팅창도 잘 안 보시죠? 저는 진행자는 채팅창 보면은 망합니다. 그 바이어스가 그쵸. 들어가서 네. 우리가 저게 또 정말 어렵죠. 자기가 네. 하고 해야 될 말을 못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이게 지금 김어준 선생님한테 반명이라는 그 꼬리표가 네, 붙고 이러는 가장 큰 이유가 딴지일보와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의 여론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딴지일보를 보면서 딴지일보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한다. 이재명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대로 검찰개혁하면 지지 철회하고 난 지방선거 때 난 서울에 자가도 있으니까 국민의힘을 뽑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B라는 소위 B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딴지일보 반응을 보면서 사실 공격한 게 커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든 게 김어준 공장장께서 이걸 알고 계신가? 딴지일보에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시는 어쨌든 커뮤니티잖아요.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에서 계속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떠한 뭐 그러니까 경각심이 뉴스공장 그러니까 채팅창이나 딴지일보도 어쨌든 김어준이 하는 그 네, 운영하는 맞아요.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김어준이 좋아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일 텐데 이재명 탄핵시켜야 된다 뭐 끌어내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르고 이해 근데 이 현상이 인지가 돼야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아,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예. 딴지일보랑 뉴스공장 채팅창에서 김민세라고 불러요. 그 김민석 철새라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예. 총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런 거죠.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근데 김어준 그 공장장이 계속 한 마디씩 얹으니까 이거 김어준 공장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방향성이 있는 거라서 예. 저는 이제 저도 모르잖아요. 저는 공장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새싹으로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나온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 딴지 게시판에 나오는 기호들 중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를 비하하는 멸칭으로 김민세라는 조롱 표현이 따라다니는데 그걸 이제 커뮤니티에 관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김어준 공장장이 진행하는 방송을 보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여론에 편승해서 특정 정치적인 정향을 가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다. 이런 식의 해석인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물론 저보고도 뭐 털 묻었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공장이나 경공채널이나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는 민주당의 방송은 아닙니다. 저는 언론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이거는 싫어하는 말이니까 비판 못하고 설사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였으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점 대통령 설명해야 된다. 민주당도 이렇게 가는 거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비판할 수 있대. 언론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언론사로서뿐만이 아니고 생명력을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 집단의 그냥 그 어떤 동호회지. 기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닌 쪽으로 지금 나가야만이 지금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어쨌든 경공채널에 여러 명의 그 새로운 저도 포함해서 이재석 지금 정준희 교수는 여러 명이 합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앞으로는 그런 어떤 견제와 감시 그리고 언론 본연으로서의 이제 그냥 유튜브 단순히 그거를 떠나서 언론의 기능을 이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제가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거기서 돈을 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정해놓고 우리는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설마 김어준이 뭐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 이거로다가 박약을 잡았다 뭐 이걸 그건 말씀- 아니죠. 그건 예, 아니죠. 예.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나오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A가 공격당한다고 느끼신 이유가 예. 사실은 거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지일보나 이런 데서 정부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소위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싶다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뉴스공장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작용을 B에 있는 그룹들이 A를 상대로 일으켰다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 우리 정민철 씨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은 딴지라는 A 그룹에서 오히려 작용이 일어나서 그 반작용이 B로부터 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터를 자칭하고 예. 있다 보니까 그 소통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아. 왜냐면 저도 경공에 나가는 입장으로서 이제 이 부분에서 너무 갈라지면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딴지일보도 하나의 커뮤니티이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공은 방송 그리고 언론사로 해서 이제는 아예 언론사로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직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게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김어준 공장장이 정부를 배신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딴지나 아니면 김어준 공장장을 구독하는 애청자들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 공장장께서 너무 훌륭한 채널을 지금 갖고 계시지만 이 21세기 소통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면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쌍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핵심은 유튜브의 핵심은 쌍방향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뉴스공장은 어떻게 보면 공장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 시점에서 있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 더 멀리 갈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기자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딴지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다 사실 거의 좀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놀랐는데 네. 그런 거를 아니 여기서 김어준을 좋아해서 다 이 딴지 게시판에 글 쓰고 가입하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니 그게 뭐 그런 글이 저도 이날은 사실 딴지일보 정말 놀랐어. 네. 저도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글들이 주류예요 그러면? 네, 주류예요. 그리고 뉴스공장 채팅창도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이 민주진영의 이 봉합도 여기에 저는 실마리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 말을 이제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제 입에 올릴 때 사실 네. 정치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다룰 때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이 봉합된 이후에 바로 처음으로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오다 보니까 예. 뉴스공장과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가치나 이익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 건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선배는 옆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둘이 친한 건 맞죠. 네. 오랫동안 그야말로 사선을 같이 넘나들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교류했으니까 당연히 친한 뭐 호불호가 당연히 갈릴 수는 있죠. 그리고 누구는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김어준 그럼요. 공장장 당연합니다. 입장에서. 네. 근데 그날 그 당정청 협의안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나와서 당 대표가 말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의문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법안이잖아요. 가장 대통령을 그 지지했고 뽑아줬던 사람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보다 더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식 코스피 6천원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검찰 개혁을 검찰의 악행을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없애야 된다는 그 열망 절박함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게 삐끄덕삐끄덕한 것 같았었는데 네. 그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당 대표가 나와서 뭐 말하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니, 저도 이제 그거 자체가 네. 문제라는 생각 맞아요. 전혀 안 하는데 왜 뉴스 공장이냐? 아니 중요한 게 음. 정청래 당대표가 네. 초선 의원들한테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네.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금 얘기는 저도 알아요. 네, 사람들이 네.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딴지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딴지일보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자주 쓰세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 개혁을 설명하러 방송에 나가는 거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이만큼 이제 실망하셨던 분들, 뭐 배신감을 느꼈던 분들이 많은 입장에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안정제 역할이 거기가 된 거죠. 당대표께서 하신 건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나갔어요. 뉴스공장에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나가실 거면 다 나가셔야 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방송에 나갔어야 되는데 뉴스공장에만 나가버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판이 달아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뉴스공장을 나가셨다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방송에서 저는 다 나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그래서 좀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딴지만 본다는 이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시고 뉴스공장에서만에만 나간다는 프레임에도 벗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며칠이 지난 지금 뉴스공장에만 나간 걸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갈등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저도 이제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언론에 대한 기호가 사실 분명한 분위기는 해요. 이제 저 출입할 때도 보면 그때도 이제 뉴스공장이 이제 초창기 김원준 씨가 여러 방송을 하셨지만은 그 예를 들면은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구분을 명확하게 하신 분이었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조선일보류의 방송에는 전혀 출연하지 않은 소신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가치 지향,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뉴스공장에 나갔다고 그 나쁜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다만 그 방송에서 이제 했던 말들이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평화적이지만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당정청이 오랜만에 아름다운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그 안에 설명 과정에서 차별과 배제의 언어를 좀 빼고 승전보식의 설명을 좀 제외하고 조금 더 평소보다 드라이하게 갔더라면은 청와대도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좀 덜하고 당에서 반론을 가진 분들도 덜할 텐데 그렇게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승전보적인 용어를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최고위원회의도 형식적으로 열었다는 최고위원이 나오는 거고 청와대에서도 예를 들면 정무 라인이 잘했다는데 민정에서는 그럼 우리는 협의 안 하고 바보 멍청이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언어 선택에서 조금 더 약간 신중하면 어땠을까라는 사견을 갖습니다. 저는 뉴스공장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크게 비난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좀 그 그렇죠. 일종의 우리가 그 비를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뭔가 개념 규정으로 들리게 상식적으로 이제 B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A에 속한 정청래 대표의 언어가 그런 식으로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사실. 왜 저한테 가르치시면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뉴스공장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약간 좀 멀리서 지켜보면 뭔가 갈라파고스가 되어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즘 얼마 되지 않지만 느끼는 게 저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정이 크고 그러니까 잘 되니까 저한테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만약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말 지금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시점에 김어준 공장장이 어떠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또 만약에 제가 뉴스공장에 나가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또 좋은 한 발자국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큰 거죠. 왜냐하면 저는 뉴스공장이 더 지금보다 단단하게 민주진영의 어쨌든 언론으로서 지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시민 작가도 원래 신경 안전자라고 많이 불리실 만큼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불쇼에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존재가 저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에게 신경 안전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A였나 봐 하면서 안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A와 B와 C를 다 봉합해서 어쨌든 민주진영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앞으로의 30년의 민주당을 생각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ABC가 계속 갈라져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소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AS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거는 AS가 정말 극심하게 필요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시민 작가께서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우려가 크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 정소연 법무장관,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까지 한마디씩 다 그 부정적 인식이 갈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추측을 전제로 했죠. 네, 네. 이게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 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저 부정적 씨앗을 심고 가는 이유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란 전쟁, 국제 위기, 파병 하라지, 그리고 뭐 온갖 게 지금 AI 시대에서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무게에 전쟁까지 일어났고 트럼프는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까지 다 고려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 곁에 있는 이 참모진들은 정말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의심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그 발언들이 나온 게 저는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날 매불쇼에서 그 실명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겠다고 제목이 딱 그렇게 맞아요. 있었는데 네. 실명을 거론한 거는 좀 적절하진 않았다 그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도 보면서 굳이 저렇게 실명을 물론 그 실명들은 제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걸 예.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게 확인이 되고 정말 그걸 갖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되면은 뭐 말할지 몰라도 그냥 네. 심정만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데 자 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계속 놀라운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쪽의 진영에서 오랫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사선을 같이 넘고 뜻을 같이 했고 방향을 한 방향을 달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설마. 네. 아니 설마가 아니고 그건 분명하죠. 설마도 네. 아니지. 네. 끌어내리려 한다. 탄핵시키려 그거는 말도 안. 그거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좀 주제 넘는 얘기 하나 이제 하면은 두 분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매불쇼 방송을 보면서 좀 사회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저는 최욱이라는 사람이 그 벤다이어름 속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 유시민 작가가 든 추측과 해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C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에 와 있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A라고 하긴 어려운 게 최욱 앵커가 가진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은 조국 혁신당 안과 상당히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모든 시청자들을 모두를 불편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익 공유적 관점에서 C 포지션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김어준 공장장처럼 나는 A라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면은 제가 사실은 그거 존중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C이기 때문에 자꾸 조불쇼라는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최욱은 그 자리에서 유시민 작가한테 어떤 말을 해줬어야 되냐? 유시민의 의도가 편을 가르는 갈라치기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을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최욱 앵커라는 과거를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대학 때 학생운동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가치 지향의 인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방송 시사를 시작했을 때도 주변의 얘기가 같이 옆에서 브리핑하던 사람이 떴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진보 담론을 어렸을 때부터 설파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원래는 A, B, C 중에서 제가 보기엔 C도 아니고 원래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지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D라는 어떻게 보면은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가 방송을 통해서 시사를 알게 되면서 C로 왔고 C에서 가치 지향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러니까 B로 왔고 B에서 C로 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포지션 그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유시민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나 같은 D나 B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C를 거쳐 A가 될 수도 있고 A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화해의 언어를 유시민에게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들이 지금 오염된 형태로 편을 가르는 형태로 과연 소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민주 진영에 있는 소위 이제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죠. 고관여층들이 이제 보통 커뮤니티를 많이 하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 곳에 여유가 없어요. 그 곳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너무 여유가 상황이에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 갈등이 극심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에 뭐 김어준 공장장에서 비판적인 사람이 나간다든지 또 반대로 뭐 소위 이제 반대 B의 뭐 이름 얘기할게요. 뭐 이슈 전판 사회
뭐 한국일보 이슈전파사에 뭐 정청래 대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섞여야 좀 여유도 생기고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커뮤니티 갈등 수준을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A 보고 극좌라 그래요. 그리고 A를 극좌라고 네, 한다. 그리고 B 보고 극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진영 내 갈등이 심각한데 이 갈등이 심각함이 예를 들어서 그 겸공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 또 반대로 그 이제 이슈 전파에서 나온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서 저는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분당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당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목적으로 네. 하는 사람들도 그런 있고.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 되게 폭넓은 소통의 행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정청래 당대표한테도 필요하고 또 김어준 공장장한테도 필요하고 뭐 체육 앵커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한준호 의원이 그 뉴스공장에 대한 사견을 밝히면서도 이번 주에 방송에 나온 거는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얘기도 하고 그럼요. 공장장의 본심도 들어보고 이러면 서로 간에 이제 오해 사이를 그럼.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된다는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동지잖아요. 동지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한준호 의원 그 엊그제 나왔잖아요. 음. 잘 나왔어. 아, 그래서 잘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네. 야 정말 안 나오면 어쩔까 고민 좀 있었거든요. 저도 나온대 안 나온대. 다른 사람 다 경지사 후보 나오는데 그런데 모르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잘 됐다. 아, 그럼요. 안 다 나오면 이상하죠. 아우러야지. 네. 제가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부터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거 잘 해석은 못 하겠습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 해석하는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저희 방송만 해도 홍사훈 쇼만 해도 거기 나오는 패널 중에서 뭐 누구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 사람은 김어준 공격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뭐 신인규 변호사 그 다 아실 대해서도, 테니까 네.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네. 왜 출연시키냐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네. 물론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 저희 스태프들이 말을 하더라고 제작진들이. 그래서 한번 상의를 했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목소리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민주주의 하겠느냐.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 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요. 우리와 다른 예. 목소리를 그럼 아예 배척하고 듣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끼리만 그냥 낄낄거리고 거기서 하면은 그게 무슨 놈의 의미가 있느냐. 저 중간에서 이쪽 저쪽 저 국민의힘은 영 아닌 것 같고 저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아유 난 몰라 하고 이런 사람들 자꾸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효용성이 있고 이렇게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지. 그게 언론의 의무지. 넌 우리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목소리가 약간 달라. 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끼지 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린 그만해라. 그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으면은 계속 나온다. 다만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비판과 비난 그리고 조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비판은 저에 대한 비판도 얼마든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걸 다 잘 알고 제 말이 모든 게 다 맞다는 거 아니잖아요. 저에 대한 제 생각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비판이 아닌 비난과 조롱으로 많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에 대한 비판이 아닌 건전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언어가 난무하는 패널들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는 안 된다. 그거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좀 다 같이 언제 우리가 동지였지 언제 적이었었어. 네.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서로 저 새끼는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저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저 방송 시간 때문에 그 겸공에 자주는 못 나가지고 제가 가끔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3월 2일 날 주진우 선배 하는 방송에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간다고 했다가 우리 프로도 좀 나오지. 아니 그럼 제 방송 못 하니까 못 나오는 건데 아니 못 가가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김은희 기자가 이제 주진우 선배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나갔다고 했더니 작가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뉴 이재명 때문에 그러냐고. 근데 저는 진짜로 추워도 그게 아니었는데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아니 정말 그분도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제가 혹시나 당일에 이렇게 대타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근데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데 그렇게 오해할 만큼 이렇게 뭔가 고리라는 게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은 지향을 가진 방송을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뭔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 작금의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슬프고, 제가 홍상훈 선배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주진우 선배랑 사실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제가 공표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다만 개개 사안에 대해서 생각은 가끔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이제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오해를 하니까 야 정말 그것도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그 마지막 부분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 같은 걸 내면서 이거 그 어떤 그 분노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마음졸이 우려할 필요도 없다. 늘 그래왔듯이 곧 해결된다 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동지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이제 저쪽으로 그냥 가는 거고, 같이 어차피 그 진정성만 있으면은 저는 다 같이 조만간 다 같이 아우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근데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 방송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뉴스공장 굉장히 큰 채널이고 저희가 중형이라고 본다면 비슷한 층위에 있는 그 방송들을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구독자 증감을 따져보면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방송을 서로가 같은 진영 안에 있다고 윤석열 정부 내는 믿어왔는데 이제 이런 갈등선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듣기가 싫은 거죠. 뭔가 이제 의식 공유가 안 되고 뭔가 대척점이 서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구독자가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적 원인이랑 구독을 한다는 건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취소하는 거는 더욱더 적극적인 맞아요. 행위인 거고 요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보다 취소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구독해놓고 안 보거나 구독해놓고 까먹는 경우 많은데 굳이 와서 취소까지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이 진짜 거지. 싫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우려가 커요. 왜냐하면 매불쇼도 구독자 빠졌고 경공도 빠졌고 모든 채널이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지금 내란 전국에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같이 왔는데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건 A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가면 저도 혼란이 많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나. 왜냐면 구기용 앵커께서도 혼란스러운데 얼마 안 된 저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김원중 공장장이 AS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늘 주진우 기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해명은 필요 없다. 너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애초에 AS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AS를 안 하면 이 갈등이 봉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왔을 때 저는 AS가 됐으면 되는 문제인데 AS가 결론적으로 크게 안 되다가 이제 정준희 앵커님께서 나오고 나서야 조금 AS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김어준 공장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AS라기보다는 그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오픈 플랫폼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건 AS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여쭤보면은 사실 그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을 두고선 너무 이제 사실 다양한 해석이 너무 많은데 선배는 그 방송을 같이도 하셨고 옆에서도 보셨으니까 사실 그날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된 거지? 그날은 나는 없었지. 그날 당일은 없었죠. 당일은 없었지. 그날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사고가 안 그러니까요. 났지. 기자님이 계셨으면 AS가 바로 되는데. 그래서 전후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날 방송 보면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예. 야, 이게 그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근거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자기들도 이제 깜짝 놀랐다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내일 이제 아침에 퍼니포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와서 그 부분을 장인수 기자가 일단 제 변명을 해는 건 아니고 네네.
앞부분이 있고 A라는 부분이 있고 뒤에 B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B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런 함정을 파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여기 아니, 근데 검찰 B라서 좀 약간 그런데요. 전자와 검찰이 후자. 그럼 다른 거 하시죠. 보니까 네. 나들이 지금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다가 가를 들은 건데 가의 그 사례가 너무나 그 충격적이었지.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 자기는 본인은 팩트라고 말했으면은 팩트라고 말 어느 정도의 폭탄이어야지 이게 그런데 핵폭탄이니 그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근거를 일정 부분이라도 좀 대줬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말이니까 믿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 그건 뉘앙스였죠. 적절하지 않지.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서 그 정도 폭탄이었으면 정말 저도 그때 또 말실수 하나 했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네. 인정합니다. 경솔했다는 거. 이 정도 그 대통령이 직접 이걸 누구를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검찰한테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은 많이 명령을 했다면은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다. 네, 그 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데 이런 걸 갖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고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얘기를 꺼내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게 말이 되느냐. 원래 맥락은 그거였죠. 네. 그런데 뒤에 이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장인수 기자가 그러니까 경솔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근거를 지금이라도 내놓고 어쨌든 지금 뭐 수사가 들어갈 테니까 네. 입건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고 다만 이제 뉴스 공장의 책임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졌잖아요. 불거졌죠. 네. 나는 그거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은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 물론이고 조중동은 제가 그때 탄핵 얘기 꺼낸 거 갖고 이제 또 그거 갖고도 이제 조선일보가 키웠죠 그때. 그래서 어쨌든 요거 뉴스 공장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냐 뉴스 공장 이거 책임져야 된다 뭐 고소고발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탄핵 사유로 하는 얘기를 꺼낸 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당연히 다 안 들어봤을 리는 없겠죠. 그럼 정말 제가 말한 탄핵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 잘못했으니까 끌어내려야 돼. 이걸 말한 거 아니라는 거 당연히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 뉴스 공장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왔잖아요. 아니 뉴스 공장의 장인수 기자가 뉴스 공장의 소속 기자였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를 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외부 출연자가 더군다나 외부 출연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부분을 갖다가 와서 이걸 갖다 자기가 말했는데 이걸 갖다가 말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그 방송을 깔아놓은 그 방송사가 이게 무슨 혐오의 발언이나 돌출행동이나 뭐 옷 벗고 뭐 거기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이런 거면 혹시 모르겠는데 자기 취재물을 갖다 말한 걸 이걸 그 방송사가 책임져라. 전 세계 어떤 방송사가 이런 걸 갖다 책임지는 방송사가 있느냐. 정말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딴지일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딴지일보의 그 반응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시키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홍성 기자님이 그 발언이 나오면서 워낙에 예민해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쇼츠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느끼는 건 이 민주진영의 수많은 대형 유튜브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지금 다 쇼츠에 대한 이해는 없거든요. 맞아요. 이 쇼츠와 없어요. 릴스에 네.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 쇼츠로 만들기 위한 수십 명의 이 대형 채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관점이다 이거는. 네. 이게 오히려 내 채널에서 퍼지는 영향력보다 이 쇼츠 채널을 통해서 퍼지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딴지일보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공장에 출연한 사람이 탄핵을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부싯돌이 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이씨 넘어가면 이 문제가 좀 더 간소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어준 공장장께서 그 정준희 앵커님이랑 말씀하실 때 아니 나는 안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정준희 앵커가 물어보니까 이제 말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때 AS가 조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자고 방송사의 정확히 말하면은
그 장인수 기자가 나온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나와서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문제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네, 맞아요. 예. 공장장도 김어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 그때 그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분명히 내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A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당일날 바로 체육 앵커 같은 경우는 매부쇼에서 그 장인수 기자가 몇 번 이제 그 반론 보도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장인수 기자 모시고 그리고 이 반론 보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공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부여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김어준 공장장을 유일하게 AS 시켜주시는 게 홍상훈 기자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기자님한테 조금 그러니까 거는 저도 그 건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예. 김어준이 하시죠. 절대 예. 사과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맞아요. 네. 아니, 사과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그 부분은 네. 그 고쳐질 필요는 있어요. 예, 장인수 기자님의 사건에서도 네. 그냥 약간 항상 태도가 아 그래 그치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김원준 총수가 이제 반정부 투쟁 해오시면서 MB 정부 때부터 해온 그 흐름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가장 강력한 어쨌든 스피커시고 가장 강력한 언론으로서 조금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를 과연 그 공장장한테 하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견제 기능을 해주시는 건데 저도 이제 김어준 공장의 화법 중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방송 다 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준호 의원 상대로 그게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랑 내 방송 다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이 청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나쁘게 들으면 고압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S 측면 얘기했는데 고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사실은 이렇게 방송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면 될 일을 한준호 너도 내 방송 안 보고 지금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좀 친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친절함을 잃으면 김어준이 아니라는 말도 많죠. 보면은 친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친절 필요 없는데 겸손이 힘드니까요. 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도 약간 내 발언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반대 측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그분도 아니 내 발언 다 보고 유시민 작가는 지금 날 비판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언어로 하면 가불기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방어가 불가능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 자체가 그리 좋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이제 그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하고 이제 말로 나오는 거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나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을 할게요. 말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말하는 거냐 방송 안 보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꽤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심지어 민주당 네. 내에서 제가 뭘 봤냐면 제가 민주당 부대변인 중에 한 명이 방송에 나서 말하는데 그때 제가 탄핵 말하는 거 하면서 네. 겸공 뉴스 채널 뉴스공장에서 그런 탄핵까지 얘기를 나오는데 그때 홍사훈 기자가 탄핵을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탄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장인수 기자가 그 말했을 때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먼저 얘기한 게 문제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탄핵 얘기를 해야지. 전혀 안 보고 한 얘기네. 나는 그날 있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렇네. 안 보고 말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쇼츠 이런 거 아니면 쇼츠 보거나 안 보거나. 신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제가 이게 김어준을 방어하는 게 김어준 그 부분 분명히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치도록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저도 퍼니포에 한번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한준호 의원 나왔을 때도 거기 웃겨야 되는데. 네, 가장 많은 반응이 김어준 공장장 앞에서 면전에서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걸 한준호 의원의 지지자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퍼니포 같은 데서 웃으면서 얘기할 거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퍼니포가 하나의 약간 그런 거죠. 나영석 PD가 요즘 잘 나가는 이유가 그 지구오락실이나 이런 이제 20대 초반 여성 멤버들과 함께하면서 늘 맨날 까여요. 나영석 PD는 지금 거의 그냥 그 뭐죠 이거 그러니까 샌드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젊은 층들은 뭔가 권위 있고 나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샌드백처럼 맞을 때 호감과
그 사람과의 그 친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영석 PD가 지금 또 한 번 압도적인 그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어준 총수가 사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잘 상상은 가진 않지만 만약에 좀 퍼니포나 이런 데서 샌드백 역할도 하고 좀 이제 본인이 까이면서 남들을 띄워주는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 확실히 지금의 이런 논란들과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만 더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저는 그래요. 사실은 또 김어준 공장장의 장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누가 A로 하고 뭐 원리주의자고 해도 본인의 관점이 너무 명확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걸 느끼거든요. 방송을 보면은.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일반인들 중에 호호가 엇갈리는 건 뭐 차치하고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때는 김어준하고 방송을 잘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 그 방송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서운함을 표출하면서 안 나가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뉴스 공장 많이 나가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적대의 언어가 돼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그거 잘 아시잖아. 뭐 그 부분은 제가 네.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네. 제가 뭐 들리는 풍문들이야 많지 찌라시들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뭐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좀 여유들을 좀 가지시라.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는 그걸 좀 말하고 네, 싶어요. 여유 있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제 어쨌든 좋은 세상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왜 여기서 또 다시 또 그 풍찬노숙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그냥 가려고 하느냐. 전리품 챙기는 거 좋다 이거야. 그건 나중에 정말 태평성대 왔을 때 그때 정말 공과에 따라서 전리품 챙기고 그러는 거 배분하는 거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검찰, 사법부, 언론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만만치 않은 개혁의 상대가 있는데 그거 지금 다 개혁이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거 끝나기도 전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두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선거가 지나서 8월 전당대회가 있고 사실 그때 뉴스 공장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설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뭐 정말 기축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이 갈등의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우려하는데 물론 여유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선거 끝나면 2달 있다가 선거라 여유가 없을 수 있고 서로가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정면 충돌이 있을까 봐도 사실 걱정돼서 좀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뭔가 좀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김어준 공장장 옆에 제가 붙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 공장장한테 계속 까고 계속 까고 김어준 공장장이 그거를 계속 받아치고 이러면 조금 그런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영업 세게 하는데 이거. 네. 아니 이건 영업이 아니야. 저는 퍼니퍼 멤버로 내가 진짜 강력하게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저는 신선한 말들이 많아서 전 뉴스 공장에 안 나가도 돼요. 저는 제 자체로 그냥 살아가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죠. 그냥 왜냐면 제가 나가서 김어준 공장 잘 보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계속 까면 그러면 이제 퍼니포 같은 데서 계속 까이고 하면 조금 이제 김어준 공장장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일방향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뭐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러면 또 본인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또 강하게 반격하고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 같은 정치 새내기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믿고 따르던 분들이 갈라질 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어려운 모르겠는데.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그 본인이 판단한 본인이 자기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자신의 생각을 누가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지. 다만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크게 보고 이렇게 작게만 봐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좀 크게 그리고 상대를 적이 아닌 동지의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또 이 영상 가지고 쇼츠 엄청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좋았어요. 이제, 아주, 네, 예. 이재명이란 측은 또 이 부분만 가져가고 또 반대는 반대 부분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상 또 엄청난 파도가 저한테 몰아붙일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고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눈치 보는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자할 때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 기사 이름 들고 기명 쓸 때랑 이 방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또 토론하는 분위기도 연출되다 보니까 일단 그날 방송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요구받는 상황들이 힘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방송을 잘 견인해야 되는 또 실리적인 욕망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느 선까지 내 소신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 시청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심중에 제 마음이 정확히 서 있어도 그걸 얘기하는 게 이익적으로 방송의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정세 판단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미천한 내가 뉴스공장과 의견을 달리했을 때 오랫동안 뉴스공장 10년 넘게 신뢰해온 사람들이 고작 2년 방송한 구교용의 말을 듣고 의견을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보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요 달에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소신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매불쇼의 부속품이 되거나 뉴스공장의 부속품이 되는 거는 제가 이걸 방송을 특히나 정치 방송이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강요받는 어떻게 보면은 설명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행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도 폭풍우가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구경 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자들은 특히 방송 KBS 같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기계적 중립을 굉장히 그렇죠. 귀에 아주 못이박이도록 들은 얘기거든요. 기계적인 중립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A는 이렇게 말했고 B는 저렇게 말했다. 요걸 갖다 똑같은 분량으로다가 특히 정치적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양쪽을 공이 그러니까 다뤄주는 이런 기계적인 중립이 가장 우선의 가치가 둔다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나 싫었거든요. 우리 기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A는 이렇게 말고 B는 저렇게 말했으면은 둘 다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그걸 국민들한테 전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냐. 그리고 그게 취재 아니냐. 취재를 통해서 A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와 반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취재해서 국민들한테 전해줘서 A와 B 중에서 가와 나 중에서 누구 말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냐라는 부분을 전해주는 게 지금 언론에서 필요한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다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저는 방송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박도 있고 제 말이 틀리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 반박하면 그건 맞네. 당신 말이 맞네. 내 생각이 좀 틀렸네. 그게 바로 민주적인 수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수의 과정이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말하는. 그렇죠. 네. 그냥 내 말만 고집하고 딴 사람들은 안 듣고 그냥 우리끼리만 낄낄거리고 할래. 이게 정말 한국 사회를 망치는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계속 망해왔고 또 망할 거냐. 여유를 갖고 다 같이 우리 아우르자. 동지의 눈, 동지의 마음, 동지의 언어로. 네. 이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세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열띤 얘기들이 좋았고 사실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다 나이를 따지면 앞 글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3이죠? 네, 저는 3이에요. 저는 4고 우리 홍 선배 5고. 아니요, 저 2예요. 2예요? 2였어 심지어? 저 2001년생이에요. 아 진짜로? 예. 2고 4고 오니까 네. 어쨌든 간에 세대 간에 6인데. 선배 6이시가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전 24. 짝수구나 246이었구나. 246 간에 굉장히 어떻게 세대 간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송영일 대표를 인터뷰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